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혹시 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겪고 계시는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과 우리 장이 보내는 SOS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우리 몸.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서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음식을 잘 분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분비량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장 운동성의 변화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면서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들. 그런데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소화불량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위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딱딱한 음식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가 더욱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걱정거리들이 우리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위산 분비와 장 운동에 악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소화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장이 보내는 SOS 신호들.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소화불량의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식후 더부룩함과 답답함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도 속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림이나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입니다. 특히 냄새가 심하다면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자주 나거나 식사와 관계없이 배가 아픈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또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변의 상태가 계속 불규칙하다면 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가져오는 다른 문제들. 소화불량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소화가 안 되면 밤에 잠을 잘 때도 속이 불편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계속되는 소화불량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 그럼 이제 소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식사 습관을 바꿔보세요. 음식을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한 입을 1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춰보세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에 좋은 음식들,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알아볼게요. 발효식품이 특히 좋아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김치의 경우 너무 맵거나 짠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것이 좋아요. 생강도 소화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차를 끓여 마시거나 요리할 때 생강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돼요. 바나나는 소화가 쉽고 칼륨이 풍부해서 장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한두 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다만 처음에는 흰쌀과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반대로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튀긴 음식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도 피하세요. 찬 음식은 위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너무 뜨거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탄산음료나 술, 커피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료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도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소화불량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식욕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복통이 심하거나 열이 나는 경우 또는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질병들이 많거든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요가,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이 소화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루 영업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중장년층의 소화불량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소화불량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천천히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중장년기를 보내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